장관님께 기초연금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국민연금이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또 저소득층 노인들이 소득 보장을 위해서 시작됐던 제도가 지금 기초연금 제도로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금년에 32만 원, 34만 원 이제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 금액이 실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에 부족한 금액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하위 소득 70%의 노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다 보니 몇 가지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연금이나 또는 뭐 금융자산으로 인한 소득 등 이런 다른 소득이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우리 현재의 기초연금제도 선정 기준에 따를 때 최대 1인 가구 기준 실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지 아시죠? 지금 거의 중위소득 100%까지 다 와 있는 걸로 알고 지금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에서 397만 원. 부부가 맞벌이 할 경우에는 670만 원 소득을 올리는 분들도 기초연금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21년 기준으로 해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가 299만 원이고요. 2인 가구가 456만 원. 물론 이런 분들이 그렇게 뭐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분들까지도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초연금 70%를 우리가 처음에 전체 하위 소득이 70%로 계산할 때에는 워낙에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70%라는 것을 산정을 하더라도 이런 전체적으로 중위소득을 넘어간다든지 또는 도시 근로자 도시 가구당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넘는 그런 일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노인 빈곤율을 보면은 지금 2017년서부터 2021년 그 노인 빈곤율을 보면 시장 소득은 약간의 부침이 있습니다만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 보면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그 기초 처분 가능 소득이 노인의 처분 가능 소득이 계속 이렇게 낮아진다면은 결국은 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액도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이런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는 좀 더 많이 드리고 소득이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여유 있는 분들한테는 뭐 좀 적게 드리거나 또 제외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혹시 아직 좀 이를지는 모르지만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 보험료가 아닌 전액 재정과 지방비로 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이거로 인한 그 재정 소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넓게 이거를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상을 좁혀가지고 좀 두텁게 할 것인지 같은 거는 이제 국민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연금 개혁만큼 어려운 건데요. 이거는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고 또 사회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입법으로 이미 70% 하위소득 70% 지급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국회와 또 정부가 함께 고민하면서 제도를 좀 그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볼 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기초연금이 좀 더 두텁게 집중적으로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 평균 이상의 소득을 얻는 분들까지 우리가 일률적으로 주는 기초연금을 과연 계속 지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고민을 한번 미리미리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보관이 있으시다면은 의원실에 좀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혈액 수가 관련한 네. 혈액 관리 체계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혈액 수가를 통해서 보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혈액 수가가 결국은 안전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사용되는데 실질적으로 혈액 수가 최종적으로 인상하신 게 언제인지 알고 계시죠? 네, 2009년에 인상한 이후에 뭐 거의 인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혈액이란 뭐 혈액 공급은 뭐 체열에서 공급까지 사람의 손이 많이 가죠. 노동 집약적인 성격이 있어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그 적정한 혈액 공급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진단검사 의학과 전문의도 현재 16명이 정원인데 그중에 정규직 5명, 비정규직 4명에서 7명이 지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혈액 관리와 관련해서 헌혈 목표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80% 초반대 정도 현혈 건수가 그렇게 미달돼 있고 혈액 공급도 계획 대비 88% 정도에 그치고 있고 제일 수요가 많은 백혈구 제거 혈액 제제 공급은 계획 대비 75.5%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혈액이라는 것이 항상
충분히 준비되고 또 국민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재인데요. 예, 혈액 수가가 인상되지 못함으로 이런 그 헌혈이나 또는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혈액 수가를 보면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 그대로 뭐 평면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적혈구 제제 같은 경우 미국 대비해서 미국보다 미국의 수가가 우리나라 수가에 대비해서 약 3배가 넘고요. 백혈구 제거한 혈액 제제의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 대비 2.6배, 미국은 3.9배, 호주는 5배 정도 수가가 좀 높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수가가 낮은 것이 혈액 공급에 좀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정부가 2020년도에 발표한 혈액관리 기본계획에 보면은 특별히 백혈구 제거 혈액 제제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적정 혈액 수가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인상 요인을 분석을 해가지고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네, 적정 혈액 수가의 책정이 혈액의 안정적 일단 원가 분석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 요인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봐서 이 혈액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